제가 오늘 이 영상 찍는 거는 지금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사람과 공인중개사를 합격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일을 시작을 했고 한 몇 년 안 된 사람들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좀 꼭 같게 듣지 말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선배면 선배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카메라 켰는데요. 오늘은 9월 10일, 지금 1시 1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 전세 사기 관련해서 계속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유튜브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벌써 한 2분 정도가 오셨어요. 두 분 정도 어떤 사람이 왔냐면, 공인중개사가 저 찾아왔습니다. 청주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으신 분들인데, 이제 조금 한 2, 3년 하신 분도 있고, 이제 1년 차이신 분도 있고, 두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러면 소장님 뭘 먹고 사냐? 라더라고. 그거 공통적으로 질문하세요, 저한테.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만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도대체 뭘 해먹고 사냐? 그리고 자기는 답답하다 이거야. 뭘 해도 안 된대. 어느 분야로 가고 싶은데 어느 분야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두 분 다가 다 공통적으로 했어요. 한 분은 30대 중반 남자였고요. 한 분은 20대 후반 여성분이었어요. 오늘 저 영상을 찍는 거는 전세 사기는 좀 뒤로 하고 우선 내가 공인중개사로서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내가 걸어왔던 길, 내가 했던 행동,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그냥 내가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것도 있을 거고 잘한 것도 있을 거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다 그것만 설명만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닙니다. 저 대기업 다녔습니다. 대기업. 반도체 회사 다녔었고요. 그 회사를 그만둔 게 2014년입니다. 2014년 4월달. 2014년 4월달에 정확히 20년 11개월 하고 그만뒀습니다. 저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저 공고 출신입니다. 공고 출신. 고3 졸업하기 전에 취업 나가서 한 해 한 직장만 20년 다녔습니다. 그래 그만두고 그만둔 게 아닙니다. 잘렸습니다. 잘렸고요. 회사에서 좀 다른 길로 좀 가다 보니까 회사에 잘렸고요. 2014년 4월 달에 회사 그만두고 딱 진짜 한 달 정도 술 먹은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는 진짜 술만 먹었습니다. 술만 먹고 그 해 6월 초부터인가 그럴 겁니다. 6월 초부터 이제 마음 잡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해서 운이 좋아가지고 합격했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을 하고 2014년 12월 달에 12월 말에 이 청주지방에서 도시개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도시개발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쪽으로 가서 부동산 배워보자 싶었어요. 솔직히 공부할 때도 내 머릿속에 좀 있었죠. 좀 굵직굵직한 거, 큰 거 하자.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주에 율량 2지구라는 게 있었어요. 율량 2지구. 이제 그쪽에 한참 그때 도시개발, 지구단위 계획으로 도시개발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한 두세 군데 면접을 보고 직원을 뽑는다 하는 곳이 있어서, 좀 조그만한 사무실이었어요. 그게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일을 배우는 단계에서 솔직히 실망했었어요. 제일 처음 사무실은. 솔직히 그냥 책상 하나 덜렁 주고, 원투룸 이거 임대해라. 이런 식이었어요, 그냥. 그래도 했어요. 그래도
막 그때 그 겨울에 스티커, 이 전단지 A4 용지부터 해가 A3 용지 막 수백 장 프린트해서 막 다 붙이고 빈 방 있습니다. 이런 게 있죠. 근데 그런 걸 막 붙이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그런 지구 단위 계획으로 도시 개발하는 쪽 가면 꼭 보면 그게 탑들이 있습니다. 탑. 공인중개사 중에서 광고를 잘하든 땅을 잘 팔든 건물을 잘 팔든 탑들이 있습니다. 그 탑들은 표가 납니다. 벌써 현수막부터 거는 방식부터 해서 현수막 쓰는 그 단어 틀립니다. 막 내가 이렇게 A4 용지로 붙이고 다닐 때 하면 레벨부터 틀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막 그 현수막 막 5m짜리 그런 거 막 간단하게 걸고 막 5만 스케일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붙이고 나면 그 사람, 그 공인중개사 소장만 계속 내 얼굴에 보이는 거야. 그 1월달, 2월달 그 손 들들 떨면서 하루에도 뭐 작게는 100장, 많게는 200장, 300장 붙였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도 잘 안 됐어요. 왜냐면 내 마음가짐 자체가 걸러먹었었거든. 뭐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 것도 있었지만 내 생각 자체,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마음가짐 자체가 걸러먹었어. 왜? 그 다가구 주택이나 아파트 전월세라는 것도 솔직히 뭔지도 모르고 그거부터 한 거야. 그런 거를. 근데 막상 손님이 오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브리핑 자체나 안 돼. 왜? 나보다 훨씬 높은 급에 있는 사람들, 더 노하우나 그런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도 많고, 하여튼 경쟁에서 내가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따뜻한 봄날쯤 올 때였을 것 같아요. 한 3, 4개월 거기 있었다, 그 사무실에. 이렇게 계속 제가 광고지 붙이면서 그 사람 반화딱 하는 그 공인중개사 소장 있죠. 전화했어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커피 한잔 합시다, 소장님. 이렇게 당연히 뭐 일이고 싶겠죠. 아, 나 좀 드릴 말씀 있는데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러니까, 응해주더라고, 커피 한 잔을. 커피숍에 앉아서 얘기했죠. 길고 짧고 필요 없어. 나 소장님만큼, 우선은 목표가 소장님만큼 하고 싶다. 나 믿어주고 직원으로 받아달라. 그냥 얘기했어요, 바로. 그러니까,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냐 딱 묻더라고. 언제부터 출근할까요? 오라신데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내일부터 출근하라 하더라고. 알았다고. 난 출근하겠다. 갔어요. 그때 당시에 내 나이가 딱 40이었어. 40. 딱 40이었어요. 딱 가가지고 솔직히 이제 지금의 제 사수입니다. 제일 존경하는, 공인중개사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수인데, 원투룸이 어차피 내가 뭐 초기에 좀 몇 개를 했으니까 내가 너 원투룸 하자고 대리공간이다. 지금부터 지구 단위 계획을 배우고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을 파는 거를 배워라. 이래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거 접고, 다가구 주택이 뭔지, 상가주택이 뭔지,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에서 필지라는 게 뭔지, 단독주택 필지, 건생 필지, 준주거 필지, 상업 필지, 그런 게 뭔지, 그런 거, 지도를 먼저 펼쳐놓고 하루 종일 그것만 봤습니다. 몇 블록에 몇 노트 몇, 그거 말할 때 지도에서 내 머리에 떠오르게, 진짜, 그 지도만 외우는데 하루 종일 시간을 바쳤습니다. 지도만 외우는데. 지도 안 보고, 거기요. 그렇게 나올 때 동안. 그래도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는 뭐 하루 이틀, 한두 달, 1, 2년 만에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율량 이지구라는 그 지구 단위 계획, 그 지도는 내 머릿속에 무조건 넣겠다. 내가 그렇게 다시 말하고, 뭘 하든지 간에 지도만 봤습니다. 지도만. 그러다가, 이제 좀, 운이 맞아서, 내가 그 사무실 가서 3개월 만에 다가구 주택 하는 걸 팔았습니다. 다가구 주택. 그때 당시 6억대였습니다. 6억대. 6억대 그걸 파니까, 이제, 건축주가 지은 거를 팔면 수수료가 셉니다. 일반 우리가 원하는 0.9%보다도 셉니다. 정확 금액은 말하면 안 되지만은 훨씬 세니까 그걸 절점에 딱 받았는데요. 저 웬만하면 잘 안 울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딱 한 1년
1년 한 3, 4개월 만에 집사람한테 정식으로 돈을 갖다 줬습니다. 뭐 월세 한두 개 놓고 뭐 그런 건 있었는데 정식으로 돈 되는 돈을 처음 갖다 줬습니다. 갖다 줄 때 어떻게 갖다 줬는지 아세요? 솔직히 구찌나 샤넬 명품 백은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우리 국산 핸드백 중에서 집사람이 사고 싶었던 게 있었어. 그 안에 현금으로 넣었습니다. 현금으로. 백에. 현금으로 넣어서 그 백 선물을 줬습니다. 거짓말 약간 보태가지고 1시간 울어놨습니다. 나하고 집사람하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이해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좀 팔았습니다, 제가. 한 번 파니까 쉽더라고. 내 기준으로는 쉬웠습니다. 한 번 파니까. 거기만 집중했습니다. 상가 임대나 당연히 이제 그런 거 팔고 지구 단위 계획 하다 보면 상가 임대나 상가 분야 그런 것도 하긴 합니다. 그거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그 율량 2지구 개발은 이제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주택 파는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고, 이제 보통 그런 지구 단위 계획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끝낼 때 보통 10년, 20년 걸립니다. 그래, 갔을 때는 2단계 계획도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같은 율량 2지구 내에서 2단계 개발을 하고 있을 때였었는데, 그때 땅이라는 게 LH에서 준지구하고 상업지구를 입찰을 하더라고. 몰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몰랐고, 내가 알 수 있는 분야도 잘 없었고. 거기를 이제 내 사수하고 같이, 사수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나도 같이 관심을 좀 가지면서 봤는데, 내가 봐도, 이 땅은 시간이 지나면 오를 것 같은데, 유찰이 되게 많이 났더라고. 좀 이제 사이에 낀 땅들이나 속지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였었는데, 유찰이 되게 많이 났었어요. 그때 그때 시장 상황도 좀 생각을 해야 됐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몰랐었고. 그래서, 내가 또 그래도 이제 나이도 40 다 됐고 하니까, 이 건축주들이랑 이렇게 좀, 그래도 나는 말을 잘했어요. 나이에 비해서, 건축주들하고 잘 어울렸고. 그래서 건축주들이나 건설회사 대표들한테, 이 땅 지금 사놔라. 이거 사놓으면, 이거 내가 봐서는 100% 올라간다. 안 믿더라고, 내 말을. 그래서 LH에서 유찰된 것들은, 좀 약간의 더 세부한, 세세적 내용도 있지만은, 유찰된 것들은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경쟁 안 해도, 이거 안 해도 돼. 수의 계약 되거든요. 이거 다 수의 계약으로 다 계약 쳐놔라. 시간 지나면 다 올라간다. 그때도 나는 그랬는데, 나를 안 믿고, 아무도, 내 말은 안 믿고 계약을 안 했죠. 내가 계약하러 간 사람은. 그래, 또 어찌어찌 그래, 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제 그 사수님하고 한 2년 정도 생활을 했죠. 같이 직원으로. 2년 정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이제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 자랑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내 사수량, 나는 소속 공인 중개사고, 대표님은 소장님이잖아요. 손님이 겹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소장님도 이렇게 해야 되고, 나도 이렇게, 손님이 겹치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 대표님이 딱 먼저 저한테 말씀을 주시더라고. 한날은 손을 잡고 나를 끌고 가요. 끌고 가지만은, 빈상가, 소장님 자리에서 한 2, 300m 떨어진 곳에, 빈상가에, 야, 너 여기 오픈해. 이 카더라고. 예? 이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너 여기 오픈해. 이 카더라고. 두 말 안 하고, 바로 그 상가 계약하고 오픈했습니다. 예, 딱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 남 밑에서 안 된다, 그거. 너는 벌써 이제, 누구 밑에서 소속 공개사나 직원으로 일할 그게 아니니까, 넌 나가. 대부분 그러더라고. 알겠습니다 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오픈했습니다, 제가. 딱 2년 만에 오픈했습니다. 오픈하니까, 솔직히 돈은 더 됐습니다. 장사도 잘 됐고, 저는. 잘 됐다는 기준이, 내 옛날 그 대기업 다닐 때 회사보다는 조금 더 벌었습니다. 조금 더 벌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공부도 시작됐습니다, 이제. 예, 나는 이 도시개발, 지구 단위 계획 쪽으로 가자. 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거기서 계속 근데 일은 다가구나 상가주택, 이제 상가 건물 파는, 그거만 했습니다. 그거만 하다가, 이제, 공부는 거기서 제일 많이 했죠. 지구 단위. 특히,
뭘 했냐면, 다들 이렇게 공인중개사 시험, 이렇게 과목 중에서 공법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저는 공법이 그렇게 싫지는 않더라고. 좀 재밌는 부분도 있었고, 막 그래서 공법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할 때는, 진짜 괴로워하면서 그걸 외우고 했는데, 내가 이제 일을 하면서 거기를 배우고 싶어 하니까, 더 자료 없는지 내가 막 책을 뒤비고 있더라고. 더 상세한 자료, 더 상세한 정보, 다른 내용, 그런 거를 내가 스스로 그걸 찾고 공부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 오픈하고 2년을 더 했습니다. 율량 이지구 그 도시개발을. 그래서 거기서 느꼈던 게, 도시개발 쪽은 제일 처음부터 들어가자. 건물 땅 다 입찰 끝나고 다 끝나고 이제 건물 들어올 때 그때 들어가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씨 제일 먼저 들어가자 이래서. 그래서 청주에는 보면 지금 한참 핫한 지역입니다. 이제 동남지구라고. 그때 당시 동남지구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내가 이제 들어갈 때가 아파트 한 개도 없었습니다. 아파트 한 개도 없었고 짓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짓고 있었고 동남지구 전체의 그 상업지구에 건물이 딱 2채 있었습니다. 그 많은 동남지구 아실 분 아실 거예요. 그 많은 건물에 단층으로 지은 건물 하나라 어떤 건축주 한 분이 되게 빨리 4층짜리 건생 하나를 지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건축주가 나랑 인연이 있는 사람이야. 그 건물주가. 그래서 저녁에 전화를 했죠. 제가 전화해서 커피 한잔 합시다. 그래 불러가지고 내 얘기를 했죠. 내가 이렇고 이런데 그 1층 한 칸 저한테 좀 싸게 좀 달라. 내가 바로 들어가겠다 내가. 그래서 서로 얘기 잘 돼가지고 그 임대해서 들어갔습니다. 진짜 허허벌판이에요.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앞에 문을 못 열어놨습니다. 워낙 공사 차량이 워낙 다니고 하니까 먼지가 10분만 늘어나도 바닥이 다 했어. 먼지 때문에. 오죽하면 우리 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 사무실 그래도 개업식 좀 하고 그럴 때 먼 산만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대요. 아빠 여기서 일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대. 그 정도로 호화불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입찰은 다 끝났었어요. 입찰은. 토지 입찰은. 동남지구도 토지 입찰은 끝난 상황이었어요. 끝난 상황에 이제 2차로 이제 그 토지를 피를 받고 거래를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그때 넘어갔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내가 생각을 했죠. 여기서는 상가 임대나 상가 분양, 전월세는 안 하겠다고 내가 마음먹었어. 온리 도시개발 쪽에 건생, 근린생활시설, 준주거 용지, 그리고 상업 용지, 주차장 부지 이 땅만 팔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제가 동남지구에서 그러니까 이주자택지, 그 단독주택 짓는 토지 빼고는 1등이라 하면 좀 거짓말이고 하여튼 5손가락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 파는 계약 횟수로는 땅을 파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서 땅을 파는 걸로는 내가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갔었습니다. 건생을 제일 많이 팔았고 주차장 부지 좀 팔았고 상업지를 못 팔았습니다. 제가 상업지 한 번도 못 팔았습니다. 상업지 좀 크기도 크고 금액도 크고 그러고 상업지는 거래가 많이 안 됐습니다. 바로 입찰해서 낙찰받은 건설회사든지 법인이 바로 지어서 분양했지 개인들 이렇게 손을 한번 탄 게 몇 필지 안 됐어요. 그래서 확률도 낮았었고 그래서 내가 건생 용지를 주로 많이 팔았죠. 제가. 그걸 하면서도 그런데 그걸 하면 솔직히 시간은 좀 많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공부도 더 열심히 했죠. 거짓말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시험 공부할 때처럼 매일 그렇게는 안 했지만 한 번 할 때 시험 공부는 저리 가라 정도로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거기서 동남지구에서 내가 또 뭘 또 느꼈냐면 더 빨리 들어가자. 이제는 토지 입찰을 하자. 이 단계였어요. 토지 입찰을. LH든 어느 시든 군이든 도든 나라에서 이제 경쟁 입찰을 시키는 토지를 내가 낙찰이 아니고 채 1등과 2등 갭을
최소로 줄이는 1등을 하자 이거였습니다. 그걸 1등을 하는 컨설팅을 하자. 그래서 건축업자든 법인이든 개인, 돈 있는 개인이든 그분들한테 내 실력을 보여주고 욕 안 먹고 칭찬받을 정도의 금액을 내가 찾아내서 입찰을 해서 1등을 해서 수수료를 받자 이거였습니다. 동남지구도 딱 2년 했습니다. 2년 끝날 때쯤에 뭐 공부도 어느 정도 했고 청주에 보면 또 테크노폴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간 개발, 도시 개발인데 청주시가 이제 관할을 합니다. 청주시가 지분이 많아가지고 이 테크노폴리스는 예전에 옛날에 1차로 했었고 1, 2차 했었고 3차가 제일 큰 개발이었습니다. 그걸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남지구를 접을 때 다른 공기준사는 다 그랬습니다. 저 새끼 저거 미쳤다고. 이제 동남지구는 시작인데 지금 일 다 끝났다고. 여기 테크노폴리스는 또 허허벌판이었습니다. 1, 2차는 대부분 실패에 탔겠습니다. 상가 형성도 안 되고 먹자 형성도 안 되고 여기는 다들 실패했던 무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유중개사들의 무덤. 그런데 그건 3차 개발을 나는 성공할 거라고 보고 그때 내가 동남지구를 접고 넘어올 때 다들 미쳐당했습니다. 이제 그 동남지구에서 이제 테크노 넘어올 때까지 얘기했었죠. 이제 동남지구에서 만 2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쯤에는 이제 이런 지구 단위 계획에 개발하는 곳 아니면 내 도시 내에서 대도시 내에서 도시 개발로 이렇게 하는 사업들. 이제 내가 이 청주 테크노폴리스로 넘어올 때는 체계적으로 좀 많이 공부를 했죠. 어느 한 도시의 한 지구 단위 내에 개발을 할 때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율량 2지구 때부터 공부는 했었지만은 이제 그게 더 이제 좀 심층하게 된 곳은 동남지구. 그 동남지구에서 이제 내 꿈을 펼쳐보자라고 생각한 곳이 여기 이제 테크노폴리스입니다. 테크노폴리스를 내가 언제 여기 왔냐면요. 2022년 4월 달에 왔습니다. 2022년 4월 달에 와서 오픈을 해서 이제 여기는 부지가 상당히 종류가 많아요. 테크노폴리스는 어차피 산업단지와 주거의 복합이거든요. 내가 주거 지역만 다녔는데 여기는 산업단지와 주거가 복합한 곳이니까 용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근린생활용지, 주차장 부지, 지원시설용지, 그리고 뭐 이제 노유자 시설라고 일반 단독주택 부지. 하여튼 제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은 한 요 정도 이렇게 그러고 나머지는 주변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인기도 되게 많은데 자연녹지는 내가 손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나 타겟도 안 맞고.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바로 이제 입찰이 바로 터졌어요. 입찰이 바로 터져가지고 첫 입찰할 때 손님들이 대부분이 이제 건설회사랑 이제 법인들이었고 돈을 조금 그렇게 내 기준에서는 돈이 좀 많은 개인 이렇게 손님들하고 이제 제가 여기서 만들어냈습니다. 청주에서는 이게 그렇게 다른 지역에는 얼마나 이게 활발한지 모르겠지만은 청주 내에서는 내가 선택한 공인중개사의 일하는 방식이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뭐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제 상업지든 준주거든 그런 용지를 내가 분석을 해서 이 자리는 좋은 자리고 피가 많이 붙을 것 같고 이 자리에 건축을 하면 분양이 잘 될 것 같아. 그런 용지를 내가 스스로 우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들한테 제가 브리핑을 하죠. 이 자리는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해서 1등을 해서 여기에 건축을 해서 분양을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일반 돈 있는 개인한테는 이 자리 낙찰받으면 틀림없이 건축회사나 어떤 법인들이 이 자리는 피 주고 땅을 살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랑 이해관계가 맞으신 분은 제 말을 믿고, 그러면 얼마에 써야 이제 적당한 가격에 1등 할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주변 시세나 이틀 동안 입찰했던 그런 걸 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거는 얼마 쓰면,
얼마 써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 정도 평당가를 내가 나중에 건축을 해서 해도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으면 입찰을 들어갑니다. 내가 대리 입찰 들어가든 아니면 내가 컨설팅만 해서 직접 입찰을 하든. 그래서 1등을 해서 1등을 하면 이제 제가 수수료를 좀 받는 거죠. 그리고 개인이 받았으면 이걸 제가 또 필요를 주고 팝니다. 대부분 건설회사겠죠? 건설회사, 이제 여기서 돈이 되는 거죠. 입찰 컨설팅만 해서는 돈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컨설팅에서 1등 해주면 당연히 이건 제가 컨트롤하겠죠, 이거를. 파는 것도 내가 팔고 계약서도 내가 적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 건설회사랑 내 손님이랑 내가 중앙에 서서 연결해주면 거기서 수수료가 제일 많이 발생을 되죠. 이거는 온리 진짜 중개 부분이니까. 합법적인 중개 부분이고, 솔직히 컨설팅은, 입찰 컨설팅은 중개는 안 들어가요. 중개 안 들어가고, 내가 그냥 컨설팅 하는 것 뿐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총, 들어가는 횟수는 한 6건이죠. 16번 손님하고 컨설팅이 돼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1등 한 거는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6번 1등 했습니다. 제가. 총 테크노폴리 2020년 4월을 와서 지금까지 총 3차례 입찰했습니다. 3차례. 3차례 입찰을 해서 16명하고 컨설팅 돼서 입찰을 했고 1등은 6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못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아직 한 자리에서, 이거부터. 저는 제 상호가 단 한 차례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 전화번호도 단 한 차례도 안 바뀌었습니다. 통신사도 안 바꿨습니다, 저는. 이거, 공인중개사 하거나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솔직히, 분양 털고, 그런 사람들 전화번호 투넘버 쓰고 자주 바꾸고 그런 사람은 믿으면 안 돼. 근데 이 정보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일반 개인은. 솔직히 전화번호 자주 바꾸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믿으면 안 돼. 그리고 막 번호 투넘버다 전화번호 전화기 자주 바꾸고 가명 쓰고 분양 안 나도 가명 쓴 아들 되게 많어. 가명 쓰고 한번 그 현장 털고 나가면 전화번호 또 바꾸고, 이래 또 가명 쓰고, 그런 아들은 절대. 또 내 자랑 잠깐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하고 있고, 아직도 한번 마지막 입찰도 더 남았습니다. 지금 한참 준비 중에 있고, 벌써 손님도 한 2명 정도 컨설팅 됐고, 지금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흘러왔고. 그래, 이제, 제가 오늘 이 영상 찍는 거는 지금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사람과 공인중개사를 합격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일을 시작을 했고 한 몇 년 안 된 사람들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좀 꼭 같게 듣지 말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선배면 선배니까,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옛날 방식대로 가르치는 그 강사들이나 옛날에 일했던 사람 말은 듣지 마세요. 나도 나 옛날 사람이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들 말을 듣고 따라하지 마시라고. 그 방식, 그거는 절대 맞지가 않습니다. 했던 사람, 둘이가 똑같은 사람이면 되겠죠. 근데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틀리지. 형제도 틀린데. 참전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험 공부는 죽도록 하세요.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다. 그 마음으로 하라고. 공인중개사에 2년, 3년 바치는 사람들, 다른 거 직장 다니면서 이제 틈틈이 노후를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해당 안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언니 공인중개사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해야 돼. 최대한 빨리 합격해야 돼. 그거 솔직하게 내 합격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절대평가 하는 거 60점 맞추는데, 거기에 2년, 3년 투자하고 4년, 5년 투자하면
아니, 그 시간에 더 높은 거야. 더 높은 거. 진짜, 난 진짜 한 번 만에 합격하겠다. 최소 1차, 2차를 나눠서 2년 만에 합격하겠다. 그 맘 먹고 하라고. 그리고 합격을 했어.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난 공인중개사를 해야 되겠어. 바로 창업해도 되고,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사로 가도 되고 하는데, 자기 기준은 세우고 가세요. 자기 기준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똑같아요. 자기 기준을 세우고 가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몇 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요 한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가가 그 일이 생겼을 때 내 이름을 떠오르게. 어떤 분야라도 좋아요. 뭐, 원룸 분야면 원룸 분야, 아파트면 아파트 분야, 분양권이면 분양권, 땅이면 땅, 건물이면 건물, 아니면 경매면 경매. 어떤 한 분야에, 만약에 어떤 이제 아파트 앞에 아파트만 하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손님이 왔는데, 청년주택, 행복주택 그런 거를 그 청년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가성비 있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어. 근데 자기는 몰라. 그런데, 저번에 그 사람, 그거 청년들 행복주택 그런 거 잘하던데, 그렇게 떠올리는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며칠 전에 왔던 그 20대 후반 여성 공인중개사가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자기는 이제 아파트하고 이제 전월세 그런 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크게 보고 싶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물었어요. 만약에 30대 초반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나는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좀 안전하고 깨끗하고 좋은 아파트 전세나 그런 걸 가고 싶다. 어떻게 추천할래? 물으니까 한 20평대 아파트 그런 거 전세 구해주면 되지 않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게 아니다. 그 사람이 30대 초반이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청년을 위한 주거 정책을 많이 펼쳤기 때문에 첫째로 청년에 대한 주거 정책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다 알면 어느 지역에 이 아파트나 이 빌라나 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청년주택이, 이 청년이 이 우리나라의 혜택을 받으면서 가장 안전하고 좋은, 깨끗하고 그런 아파트나 빌라나 오피스텔 갈 수 있게 그 브리핑을 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게 쌓이면 주변 사람들, 주변 공인중개사들이 다 당신만 찾을 거다, 그때부터. 그런 손님만 나타나면 당신한테 전화할 거다. 그리고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가임대를 많이 한다 하는데, 상가임대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또 손님이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에 창고나 공장을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손님을 또 만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자기는 당장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연녹지 공장? 그때 그분 되게 그거 잘 하시던데?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거 주변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사람을 전화할 거란 말이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어느 한 분야에 완전히 거기 미쳐야 돼. 내가 자연녹지. 이제 우리나라의 도심에 있는 자연녹지는 내가 제일 개발 잘한다. 자연녹지 하면 모든 규제나 모든 이 토지 이용이나 그런 거는 그냥 눈 감고도 줄줄 외울 수 있다. 그 정도로 해야 된다고. 보통 공장 같은 거 하나 세울 때 끝이 뭐겠어요? 오폐수 관련해서 끝까지 다 이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자연녹지 사서 공장까지, 마무리까지 다 지을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야 된다고. 관공서부터 다니는 거, 공장 하나 하려고 하면, 공인중개사는 그런 거 안 할 것 같죠? 진짜로 제대로 하려고 하면, 관공서 가서 허가 서류까지 다 알아야 돼. 여기 공장 지을 수 있죠. 그냥 그러면 그 사람 기회 한 개도 안 남어. 다 할 수 있지, 자연녹지, 거래는. 그렇게는 안 되고, 여기에, 여기는, 오페스 관련해서까지는 안 되고, 그냥 창고형, 그냥 제조 공장, 요렇게만 지을 수 있습니다. 최소 그 정도라도 브리핑 가능해야 돼. 그 땅을 보고. 여기는 길이 없고, 길이 요렇고,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는 이만한 길이 있어야 되고, 기역자 꺾는 데에 적어도 몇 톤 이상의 이 화물차들이 기역자 꺾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길이 확보돼야 된다. 다 브리핑 가능해야 된다고. 공인중개사, 이거 다 내 기준이니까, 다 공인중개사로서 다 돈을 이만큼 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해보니까 가장 가망성 있는 거는 한 분야에 무조건 하고 미쳐야 돼요.
이것만이 내가 봐서는 살 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율량 이지구 있을 때, 네, 이제부터는 계속 제 경험, 비교 대상자로 말씀드릴게요. 율량 이지구 있을 때, 저랑 비슷하게 공인중개사를 시작하신 나이도 비슷했어요. 그 소장님이 계셨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처음 공부만 많이 하셨던 분이야. 이제 연구직이고 막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 시작은 같았었는데. 그 소장님은 저랑 이제 시작은 비슷하게 했었어요. 율량이지구에 시작 비슷하게 했었는데, 좀, 아직까지 이제 그 직장 생활 했던 거기에 물이 아직 덜 빠지신 분이었어요. 덜 빠지신 분이었었는데, 이제 나이도 연배도 어느 정도 비슷하고, 저보다 나이는 한두 살 많으신 분이었었는데, 좀 잘하고 싶어서 보였어요. 엄청 노력하더라고. 근데 이제 너무 경쟁도 치열하고 그러다가 어떤 이제 이 변화가 왔냐면요. 그때 당시 한참 이제 뭐가 탁 떴냐면 유튜브에서 이제 유튜브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광고하면서 이제 영업 활동하는 그게 한참 그때 인기였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그걸 시작하더라고. 근데 이제 솔직히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어설프고 그랬죠. 근데 그게 계속 이제 쌓이다 보니까 진짜로 완전히 건축업자 저리 가라 정도로 그 자재부터 해가 공법, 건축 형태, 그리고 방식, 와, 진짜 모르는 게 없더라고. 건축업자보다 더 전문가야. 내가 봐서는. 내 본 기준에서는. 와, 진짜 쪼매난 그런 건축 자재 같은 경우에도 다 알고 있더라고. 진짜 설명을 하는데, 카메라 비추면서 설명을 하는데, 와, 진짜 모르는 게 없었어, 모르는 게. 그리고 이제 약간 중저음으로 말투도 좀, 이 회사 생활이나 그런 거, 프리젠테이션을 많이 해봤겠죠. 그래도 또 그런 이점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말도 조곤조곤하게 잘하고, 설명도 잘하고, 와, 인기 대폭발 해버린 거야.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파는 걸로 매출로만 따지면 내가 봐서는 청주 전체에 이제 다섯 안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돈도 많이 벌었고, 이제 잘했어요. 그래서 막 유튜브 촬영으로 진짜 일 잘하신 분 진짜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분야에 빠지니까 그렇게 되신 분하고, 또 한 분은, 또 기억에 남는 한 분은, 이분은 이제 또 내가 자연녹지 쪽이었어요. 자연녹지 쪽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또 큰 꿈을 펼쳤던 거는 나는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을 땅을 이제 마련하자. 이거였어요. 그걸 중개하자. 그거였죠. 그래서 청주에 이제 한 큰 땅 자연녹지가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10,000평 정도 넘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 10,000평 넘은 그분을 계속 가서 설득을 했죠. 여기 이 땅에 아파트 지읍시다. 제가 이거 하여튼 매매 계약만 해주면 아파트 지을 수 있게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할게요. 6년 설득했어요. 6년. 내가 아는 한은 6년 설득했어요. 6년 동안 그 한 명만 계속 설득하는 거야. 지주택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온리 토지주가 개발하는 도시 개발이었어요. 한 명이 워낙 많이 갖고 있으니까. 6년 설득했습니다. 받아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기는 그 설득할 자신이 있었던 모양이야. 바로 아파트 지어질 바로 앞에 땅을 사놨던 거야. 제일 좋은 자리. 아파트 다 짓고 나니까 제일 좋은 자리 됐어. 내가 알기로는 80만 원에 샀거든요, 그 땅. 아파트 다 지을 때쯤에 그 땅 250만 원에 팔았어요. 딱 2년 만에. 아파트 한 2년 걸리잖아요. 돈은 그렇게 버는 거예요. 한쪽에만 미치니까 된다니까.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 소장은요, 6년 동안 갖다 바친 것보다 6년에 1년 얼마 벌지 모르겠지만은 6년 그 한 건 거래로 6년에 설득한 거 한 방에 다 보상받았어요. 보상 정도가 아니지. 이제 공인중개사 안 해도 돼. 제가 알기로는 그만큼 벌었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젊은 애 중에서는 나하고 잠깐 같이 일했던 애인데, 가는 이제 오자마자 좀 많이 젊어가지고, 20대 후반에 날 처음 만나고 30대 초반까지 나랑 같이 일했어요.
가는 원투룸을 그렇게 잘했어요. 와, 젊은 애가 생각도 좀 틀리긴 틀리더라고, 확실히. 만약에 이제 손님 한 명이 약속이 됐어. 이제 그 원투룸 볼락하는 손님하고. 근데 거기에 곰팡이 한 정도 이래 썰었더라고, 어디. 벽 쪽에. 지가 고무장갑 사가지고 그 세제 사서 지가 닦더라고. 아, 그거 보고 진짜, 아, 닌 된다. 내가 확실히 얘기했어요. 그래, 금마가 내가 아는 한은 원투룸 해가지고 월 자기가 가져가는 돈이 내가 봤을 때 1,000만 원 넘었었어요. 딱 원투룸만 해가지고도. 진짜 내가 아는 원투룸 매물 가지나면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 매물을. 진짜 청주 전역에 모르는 게 없었어, 원투룸은. 온 데 돌아다니면서 청주에서 월 15만 원짜리를 찾아내더라니까? 아니, 원룸 월세가 청주에 15만 원짜리가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거 만약에 그거 중개해가지고 그 수수료 얼마 받겠어요? 그러고 그때 직원이라 가지고 소장님하고 나눠 가져야 됐었는데 그거 시간하고 기름값 빼면요 마이너스 나. 그런데도 그걸 하더라고.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당시 원투룸 임대해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가잖아요. 웬만한 대기업, 저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고 하는 아들보다 훨씬 나. 이제 옷도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진짜 일 잘했어요. 어느 쪽이든 한 분야에 미쳐서 파고드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 가는 계속 원투룸 시작하고 분양권하고 아파트 했거든요. 지금은 어느 단계인 줄 아세요? 제가 아는 한 아파트 분양권 아니면 아파트 세종에도 아파트 하나 샀어. 그래 그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쌓으니까 아파트 투자로 지금 대성공했어. 지금 내보다 한 12살, 맞다. 띠가 같을 거야. 토끼 튈 거예요. 띠가 같을 거니까. 네. 지금 대성공, 그렇게 일반 그 나이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쪽에 올라가 있지. 지도 공부하고, 보지는 못했지만, 지 말로는 책을 100권을 읽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전세를 이용한 갭 투기부터 시작해서, 그러고 분양권, 앞으로 저쪽 아파트는 얼만큼 올라갈 거다. 막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한 100권 이상 책을 읽었대. 그 정도로 노력해야 한다니까. 그 원투룸하고 아파트 분양권하고 막 그거 하면서 시간이 어떻겠어. 근데 그 책을 언제 읽겠어. 그만큼 시간 투자해야 돼. 제대로 하려면. 가는 항상 하는 말이 공인중개사가 노력도 안 하고 돈 벌려고 한다. 그 젊은 애도 그런 말 하고 다녔어요. 그래 가는 되는 거야. 지금 이제 막 공인중개사를 꿈꾸고 지금 막 이제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도 너무 가오만 잡으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돼요. 딱 체계적으로 딱 하나 중심을 잡고 그쪽만 확실히 미세요. 그러면 돼. 그러면 돈 버는 공인중개사 10명 중에 돈 못 버는 공인중개사가 50%고 본점만 차리는 사람이 한 20%, 돈 버는 사람이 한 30%밖에 안 돼. 내가 아는 한은 그래요. 그 30%에 들어오려면 진짜 열심히 해야 되고 한쪽만 밀어야 돼. 이거는 진짜 선배로서 하는 말이에요. 막 가오 잡으려고 하고 그냥 옷 깨끗하게 입고 그냥 조자 타고 다니면서 탱자 땅 보러 간다고 저 시골 가가지고 옆에 맛집에서 밥이나 먹고 오고 다 땅이야 그거. 한 번은 해볼 만은 하지만은 그런다고 될 것 같아? 절대 안 돼 그거. 제대로 배울 때 제대로 배우고 일할 때 제대로 일을 해야 돼. 요거 조금 했다가 저거 조금 했다가 요거 조금 했다가 그러면 그 간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런 공인중개사는 조급증은 좀 있어요. 이점 하다 안 되면 요거 해볼까? 요점 하다 안 되면 요거 해볼까? 그러다 시간 다 보내잖아. 밑에서는 올라오지. 중간에 벌써 자리 잡은 사람 같은 경우는 더 탄탄하게 업그레이드 하지. 결국 그만둬요. 다른 거 하러 가요.
저도 제 직원들 제 일을 못 배워가지고, 보통 내 사무실에 오는 직원들은 내 일 좀 배우려고 오거든요. 결국 못 배우고 다 다른 일 하러 가고 그래. 한 두세 명 돼요. 제 직원들도. 내가 나 잘하는 거 그런 거야. 그렇게 못해. 보니까 그러면 밑에 배우러 오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나한테는 내가 좋은 소장은 아니겠죠. 그러면 맞죠? 내가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그랬던 모양이지, 나는. 예. 딱 공인중개사를 꿈꾸는 분한테 딱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한쪽 분야에 특출을 나라. 딱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가오 잡지 말고 정직하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리트 있는 직업이니까 공인중개사. 하여튼 초심을 탁 가다 삼고 열심히 하시면 전문직이고, 라고 이제 좀 사고도 많이 넓어지고 좋은 직업이니까 열심히 해보세요. 오늘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